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이사 출신인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는 현 정권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라면서 이 문제를 이대로 묻어두면 좌파 세상이 또 올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4.15 총선 부정선거의 증거는 실로 차고 넘친다라면서 검찰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현 정권이 부정선거에 더 이상 침묵하면 거기가 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택고등학교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KBS 대구방송 총국장과 KBS 이사를 지낸 올해 만 77세의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의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의 방송을 통해 한국식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가 문재인 정권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기소까지 됐다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국정원의 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결과 발표 이후 발표한 4.15 총선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장문이긴 하지만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아 가급적 전문을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 안 하는 정권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반지성의 외면인가 묻고 싶다. 국정원이 보안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과 관리 운영 전반을 어렵게 들여다봤다. 결론은 권력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게 뒷문을 숭숭 열어놓았다는 사실이다. 부정선거 이대로 묻어두면 좌파 세상 또 온다. 상상이 아닌 사실과 현실에 바탕한 직시다. 168석의 민주당 앞에 국가 권력은 속수무책이다. 이게 국민이 선택한 의석인가? 절대 아니다 확신한다. 불체포 특권이 법치를 유린해 적에게 돈을 보낸 반국가 사범까지 활보하는 현실은 어떻게 어디서 왔을까? 위정교사를 인정하면서 증거인멸은 하지 않을 것이란 궤변이 법치를 짓밟고 있는데도 태연한 세상이다.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이라는 판사의 궤변의 논리죠. 이어갑니다. 희대의 범법자 이재명은 되고 신임 대법원장은 안 된다는 국가 파괴가 백주대낮에 판을 쳐도 되는 세상이다. 모두가 부정선거의 결과다. 한마디로 부정선거 때문이다. 선거 부정, 이 이상의 범죄는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이 부정선거다. 살인, 방화, 폭력, 횡령, 절도 이런 범죄가 권력을 훔치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는 권력을 훔치는 거대한 내란 행위로 국민 주권 찬탈이다. 이것이 가능한 곳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시장은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우리는 민주당의 다수 폭력 앞에 정권의 속수무책을 수없이 봐왔다. 범죄 백화점에 진열된 이재명의 위법 탈법이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63대 36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의석을 훔친 헛개비들의 집단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3,506곳 투표소에 사전투표에서 참패했다. 이름에도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 득표를 했기 때문이다. 선거는 수천만 명의 모집단이 내놓는 통계다. 선거를 하루도 아닌 이틀로 나눠 편한 대로 투표를 하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사전투표 제도다. 사전투표에서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다는 결정적 증거는 사전투표소에 선거를 했다는 선거인 명부가 없고 투표소에 CCTV가 있지만 카메라를 모두 가려놓아
몇 명이 투표했는지 사후적으로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조작해 조작한 만큼의 표를 특정 후보에 주려는 것임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전선거의 투표함은 밀가루 포대보다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부직포 자루이고 선관위 단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보관되고 관리되고 감시된다. 국가 권력이 담긴 투표함을 이렇게 선관위 한 사람의 손에 3, 4일 밤낮을 맡겨놓고 투개표 현장에 참관인 하나 파견해 감시하는 것에 만족해하는 현실. 정말 웃기는 짓거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선거하는 나라는 없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만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민주당의 온갖 대선 불복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검사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까?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는 거대한 무리들을 법과 원칙으로 때려잡으라는 국민적 열화가 당일 투표장에서 압도적 표를 던졌고 당일 투표는 투표인의 수를 2중, 3중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 표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까? 민심은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같은 트렌드다. 사전투표에서 이겼는데 본투표에서 지거나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지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인천 연수원 민경욱 후보 당일 투표에서 큰 표차로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낙선했다.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50%를 득표했다면 당일 투표에서도 50%의 오차 범위 내에서 득표를 한다. 이게 거대한 모집단의 트렌드고 민심이다. 사전투표는 투표인 명부가 투표장에 없다. 전산에 있다고 주장하나 쉬운 조작 대상이다. 이래서 사전투표 100명이 했는데 120명이 했다고 조작해도 아무도 모르고 감출 수 있다. 문재인도 사전투표에서 압도적 득표로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은 사전투표 캠페인에서 사전투표율이 26%가 되면 누구하고도 후리허거를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당시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6.09%였다. 문재인은 무슨 꿍꿍이로 이렇게 26%라는 사전투표율을 들고 나왔을까? 문재인이 제시한 사전투표율, 여기에 투표율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비밀이 있다고 본다. 이런 내용 방송했다가 기소돼 3년 동안 법정 생고생하고 무죄받았다. 이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김문수 TV에 나가서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한국식 사전투표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투표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전투표가 아니고 당일 투표를 하는 쪽으로 가급적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 꼭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몰라도 사전투표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이후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역시 한국식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가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됐죠. 그런데 그때는 선관위가 고발은 했지만 경찰,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또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했는데 서울고법에서 법원에서도 역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모두 소개해드린 내용이니까 아마 그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4.15 총선 수사 안 하면 또 부정선거한다. 대한민국 투개표 제도는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표를 조작해 당락을 바꿀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 사용한 서버와 노트북을 민간업체에서 임차해 사용했다. 선관위가 요구한 임대 조건은 한마디로 증거인멸이다. 서버는 한틀 시스템에서 임대했고 사용 후 반납받아 포렌식 원상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선거 17일 만에 반납했고
투표 개표 시 연동되는 노트북은 회수의 중고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지금 국힘의 대부분 의원들 4.15 총선 부정선거라고 하면 펄쩍 뛴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한다. 이런 반응의 이유는 금고는 도둑질을 할 수 없게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어떻게 당선됐겠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고 많은 지성은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우선 권혁부 씨가 대한민국의 많은 지성이라고 표현했지만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가령 도태우 변호사 혹은 윤용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 김소연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있죠. 그런가 하면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간첩 잡는 수사와 또 선거사범 잡는 수사에서는 거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법무장관과 총리,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방대 대표도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작가들 중에도 있고, 또 꽤 명망 있는 정치인들 중에도 4.15 총선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작가 같으면 가령 복고일 선생, 이문열 선생, 또 유력 정치인들 중에는 박주선 전 의원이라든지 김경재 전 의원이라든지 정형건 전 의원이라든지 아주 여러 명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4.15 총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과 회의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계속 이어갑니다. 민주주의는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만이 가능한 정치제도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을 훔치면 그것은 전체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무소불위를 보라. 부정선거 수사는 국방보다 더 절실절절한 심대한 국가적 현안이라 외친다.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은 왜 이런 문구를 4.15 총선의 개표에 남겼을까? 4.15 총선 부정선거 내가 했다는 자백이다.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던 양정철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무섭고 두렵다는 외마디를 남기고 한동안 숨었었다. 이게 부정선거 자백이다. 양정철은 4.15 총선 9개월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빅데이터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다. 민간 공공 부분을 통틀어 처음이다. 양정철은 중국 중앙당교 산하의 세계적 인터넷 그룹인 텐센트도 방문했었다. 심양에 있는 텐센트 입구에는 Follow the Party, 당을 따르라 글귀가 새겨진 조형물이 우뚝 서 있다. 대한민국 선거 개표는 전산섭으로 집계되고 리얼타임으로 방송사로 전송된다. 중앙선관위 서버의 IP 주소만 알면 중국, 북한 어디서든 해킹 조작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교류협력 협약과 텐센트 팔로우 더 파티에 4.15 총선 부정의 단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섭고 두려웠던 게 아닌가. 4.15 총선 부정선거의 증거는 실로 차고 넘친다. 파주을의 개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관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와 절취선이 남아있는 21장이 사라졌다. 파주시 진동면과 철원군 근분면의 투표자 수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았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정권이 부정선거에 더 이상 침묵하면 거기가 끝이다. 이렇게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